오늘 영상은 LNF 사업 보고서 저번에 고프로 비행 봤던 것처럼 보기 위해서 켰는데요. 일단 요거 얘기를 하는 게 좀 루즈해져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말을 하고요. LNF가 IRA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오늘 상승 보면 아실 거고,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면요. IRA가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전보단 좀 뉘앙스가 많이 좀 너그러워졌어요. 그러니까 IRA가 처음 발표되었으면 너네 당장 걔네랑 연 끊어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 세부 법안이 발표된 걸 보면요. 물론 첫 번째 거는 좀 내용이 예민했던 게 양극판과 음극판까지는 부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양극활 물질은 인정 안 해준다. 이거는 광물이야. 라고 해버렸는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실 조금 긴장이 되죠. 근데 두 번째에서 나왔던 게 그래도 양극화 물질 너네가 원자재를 FTA 미체결 국가에서 가져오더라도 그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보조금 지급을 해줄게가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국내에서 양극화 물질을 가져다가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요걸 가지고 추가 공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여기까지를 일단 보조금 지급 대상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 국내에 있는 양극화 물질 제조업체가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1티어가 LNF입니다. LNF 특허를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양극화 물질 관련돼서 쭈루룩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호재를 잇고 상승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LNF가 유난히 그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IRA 초기 법안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당장 떨쳐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었다면 좀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번 법안 발표된 걸 보면 수직 계열화에 대한 압박감이 어느 정도 많이 누그러뜨려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에서 어느 정도 봐주는 뉘앙스 있죠. 이게 막 영구적으로 너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여기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수정되거나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좀 추상적으로 너네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이라고 했는데 그 부가가치의 기준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이상 혹은 몇 퍼센트 비율 이상으로 너네가 원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원자재를 조달해오는 비용과 그 이후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몇 배 이상 차이 나야 된다. 뭐 이러한 까다로운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당장 막 공급처 변화해라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니까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LNF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 관련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 루트가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회사는 사실상 거의 수출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1년도, 22년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요. 사실 거의 고정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로는 LNF가 만들어다가 셀 제조업체한테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2차 전지의 양극재 수주 총액 중에서 긴 납품액이 완전 차 있으니까 남은 수주 잔고는 없고요. 이건 완료된 거고 현재 EV형 NCM 양극재가 2023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수주액 중에서 6, 70% 정도는 이미 납품을 했고요.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4,676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에 인식될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좋아요.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을 보면 이미 어떠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 현재 얘네가 향후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당장 지금 이미 인식되고 있는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들, 양산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나오는 거고 향후 뭐 내년이나 올해 아니면 25년도 향후 5년 10년 동안 얘네가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먹고 살지는 여기 나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걸 보면 전고체 전지용 고성능 양극 전극 제조 기술, 고효율 충전 구현, 고안정성 단결정 소재 개발 등등 뭐 소디움 배터리 양극 소재 개발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고안정성, 고전압, 단결정 특화, 하이니켈 특화 전구체 개발 이런 것들이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력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연구개발비가 사실 20년도와 21년도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21년도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22년도에도 피크를 찍고 그때 많은 금액을 연구개발 비용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성과는 사실 당장 나오기보다는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네, 금액적으로 커지긴 했는데 이 회사는 조금 더 연구개발비에다 더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지만 매년 연구개발 비용에다 몇천억 조 단위로 때려 붓습니다. 결국에는 당장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게 기업이라는 거죠. 특히나 상장 기업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 다 양극활 물질들 관련된 게 많습니다. 다 진짜 양극 활물질이에요. 활물질 쭈루룩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그 영상 찍기 초반 단계에서 이런 말을 드렸던 게 얘네가 사실상 활물질, 양극활 물질의 덕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 자체가 국내에서 양극활 물질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혹은 뭐 셋업체들이 한국에서 양극화 물질 떼다가 북미 지역으로 혹은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LNF가 가장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그 밖에 뭐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들을 잘 요약해 놓은 게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 네, 아까 읽어봤을 때 딱히 뭐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주의해야 될 거는 없었어요. 네, 요약 연결 재무 상태표만 봐도 그냥 성장을 했다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되고 손익계산서 또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만 봐도 크게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랑 어느 정도 좀 닮아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21년도, 22년도에 딱 점프업을 하고 그때부터 재무제표가 이뻐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뉘앙스는 좀 비슷해요. 그리고 제5의 전환사채가 남아있는데 요게 사채 만기일이 2028년 1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조기상환 청구일 2023년 11월 15일인데 이거는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한 7, 8월부터는 요거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격 모멘텀보다는 가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요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시기가 되면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4회 신주인 수권부 사채가 있는데 사실 요 내용들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것보다는 회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인데요.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2022년도 말에 이미 납입이 끝났고 요거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2022년 8월 22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미 투자한 금액이 요 정도 되는 거고 아직 한 3배 정도 남았습니다. 총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회사 내부 유보금 가지고 처리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아까 나와 있었던 전환사채던 아니면 신주인수거부 사채 혹은 외부로부터 차입해 올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 LNF도 뭐 제3자 배정이든 유증이건 진행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약간 상황적으로는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 중순에 유증무증 했을 때 그 시기랑 좀 비슷합니다. 회사가 증서를 2개를 이미 했고 하나 남아있는데 금액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긴 한데 기간은 한 1년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내부 유보금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계속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외부로부터 차입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LNF 상황입니다. 이게 뭐 급한 이슈는 아니니까요. 아마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은 회사 측에서 올해 말쯤엔 아마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유난히 LNF가 조금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조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좀 잠잠하게 가는 편인데 회사의 경영진들이 이러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해두고 주주들에게 이러한 금액이 캐파 증설에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 나중에 시장의 혼돈을 조금 더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신규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에 주주로서도 참여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에코프로비엔 케이스를 보면 이러한 유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에코프로비엔과 LNF의 사업 보고서의 맥락이 좀 다른 게요.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키 맞추기 한다고 LNF가 이제 에코프로비엔 뒤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의 성장 그 궤도 자체를 사이클로 표현을 하고 인간으로 표현을 하면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한 사춘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LNF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돼요. 에코프로비엠이 해왔던 거를 조금 1년 정도 뒤를 따라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에코프로비엠이 처음에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자금 조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게 바로 회사가 확장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겪은 에코프로비엠에서의 느낌이 지금 2023년도에 LNF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분명히 지금의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자금 조달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 자금 조달에 대해서 미리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러한 공시가 나왔을 때 아마 모르고 있다면 뭐야 얘네 왜 돈 빌려달래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알고 있다면 얘네는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성장통입니다. 그 성장통의 시기를 올해와 내년 동안에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금 조달이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그리고 요번 IRA 덕분에 LNF는 그 수직 계열화에 대한 압박감을 좀 벗어 던졌는데, 결국 언젠가는 그 수직 계열화도 얘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양극재 시장을 크게 뭐 세분화돼서 이렇게 보지 않고 크게 뭉텅이 그려서 보면, 원자재가 오고 재화를 만들고 이거를 외부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여기에 폐배터리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관건인 게 리튬 이런 거고요. 기타 뭐 NCMA가 있지만, 이 구조 자체를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에코프로비엠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포스코 케미컬은 약간 요쪽에 약간 반반 정도의 어떤 수직 계열을 완성한 것 같고, LNF는 요쪽도 조금 더 나아갈 방향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코프로비엠을 살까, LNF를 살까, 포스코 케미컬을 살까, 포스코 홀딩을 살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중에 고르라면 안정빵은 전 에코프로비엠이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잠재 능력을 보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LNF도 괜찮다고 보고요. 둘 다 애매해. 난 그냥 포스코 살래. 난 포스코가 안정적인 것 같아. 이름이 이뻐.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뭐 언젠가는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겠고, 내가 이 셋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LNF는 지금은 딱 그거 같아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따라가랴 포스코 따라가랴 좀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IRA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LNF에게 나와가지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줄 때가 자금 조달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네는 유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누군가가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약간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유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유증을 하면 할수록요, 같은 금액을 조달하더라도 적은 주식 수량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희석되는 물량들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LNF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때는 LNF가 향후 진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겁니다. 물론 요거는 경영진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